당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난번에도 24시간 필리버스터 했거든요. 한동훈 제명 사태를 계기로 해서 당원들을 결집시키겠다, 불만들이 당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뭐 이른바 당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된 단식이다. 보수 진영에서는요,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저한테 뭐 보수 인사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20며칠 하고 다 먹으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못할 것 같다고, 금방 쓰러져서 병원 실려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식을 안 해봐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장동혁 국힘당 대표가 지금 뭐 단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저 단식도 시선 돌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궁지에 몰리니까 그것을 돌려보려고 하는 짓이고, 또 하나는 내란 국면에서 빨리 우리는 내란 잔재까지 다 청산하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자꾸 그거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리는데, 저는 오늘 좀 황당한 게 하나 있었어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새로 임명된 정무수석, 이제 홍익표 수석한테 하는 얘기죠. 맨 먼저 장동혁이 찾아와야 된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뭔 생각이 났냐면, 지금 이제 엿새가 됐죠.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며칠간 했는지 24일 했습니다. 초인적으로. 그야말로 목숨이 경각에 달릴 지경이었는데, 그때 당 대표가 김기현입니다. 야당 대표가 그야말로 이제 죽을 지경에까지 놓여 있는 단식을 24일째 계속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김기현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자는 인간이 아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돼도 그건 아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나흘인가 엿새가 됐는데 뭐 들여다보니 왜 하는데? 왜? 당명 바꿔주라고 지금 단식하는 거예요? 저는 저런 짓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힘당은 이제는 그냥 사라져버려야 돼요. 전 그 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보수 세력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겁니다. 왜 장동혁이 대표가 됐습니까? 그 한 줌 극우들의 힘에 의지해서 그때 당시에 그냥 정신없을 때니까 우리라도 뭉치자, 뭉쳐있는 사람들이 해서 만든 건데 거기에 그냥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죽을 지경일 거예요. 이 단식을 할 때요, 그 못 먹고 버티는 것도 힘들지만 정말 내가 뭔가 이것을 통해서 이뤄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면 배고픔도 참고 힘든 것도 참고 단식을 해나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이 짓을 왜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 단식은 결코 참아낼 수가 없죠. 힘들죠. 지 스스로도 한계 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정도 할 걸 가지고. 어제 했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단식 5일째입니다. 목숨 걸고 국민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점차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수만 있다면 목숨 바쳐 싸우겠다는 처음 각오를 꺾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힘을 보태 주십시오. 이제 겨우 5일 해놓고 뭐 목숨 얘기까지 하는 것이 참 가당치도 않거니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면 단식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뭐 한마디 했죠. 오늘 아침 것 들어볼 수 있습니까? 제 재판할 때 경험을 생각해 보면 계속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똑같은 질문에 계속 답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판사들은 자백했다고 인정합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도 어쩌면 민주당의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숨 걸고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하루하루 민주당의 답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답을 하지 않으면 국민께는 그 자체가 자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5일 굶으니까 어떻게 돼버린 것 같군요. 말이 안 되는 논리지 않습니까? 일단 판사가 뭐 똑같은 거 물어봐가지고 그 대답을 안 하면 그걸 자백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판단한 거죠. 그 판결 잘못했다는 자백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저는 저걸 보면서요. 야당 대표도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야당이나 여당을 떠나서 보수당의 지금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를 하나 잘못 앉혀가지고 나라가 얼마나 뒤로 후퇴했습니까? 저런 자는 아무리 봐도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절대 정당의 대표로 될 그릇이 아닙니다. 저런 사람은 그냥 계란이나 팔면 딱 계란 파는 분한테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계란 장수 같아가지고 제가 절대 저 정치를 할 만한 깜냥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앞뒤가 맞고 명분이 있어야 무슨 일을 하는 거지. 아니 도대체 난 궁금해요. 김성환 평론가님. 저자 왜 단식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앞서 시선 돌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난번에도 24시간 필리버스터 했거든요. 이번에도 난데없이 갑자기 단식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원들 사이에서도 쉬쉬하고는 있지만 한동훈 제명 사태를 좀 어떻게 해서든 그 계기로 해서 당원들을 결집시키겠다. 불만들이 당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뭐 이른바 당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시작된 단식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흘러가는 걸 보니까 일정 부분 또 성공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바꾸면 이 보수 진영에서는요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바꾸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한테 뭐 보수 인사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20며칠 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한 20일씩 단식하는데 다 먹으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일 정도 단식하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못할 것 같다고 금방 쓰러져서 병원 실려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식을 안 해봐가지고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단식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뭐 장동혁 대표는 그러니까 단식 오늘 유승민 의원도 뭐 찾아가서 만났다고 하는 것처럼 이번 단식을 계기로 보수들한테 계속 구애의 손길을 내밀면서 이준석도 와서 방문해 주길 바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위기 돌파 보수 진영이 하나로 돼가는데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국민들한테 과시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봐요. 아니 무슨 간절함이 있거나 명분이 있거나 단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YS 단식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냥 입맛이 없어서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거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한동훈에 대한 제명 처분을 한 다음에 갑자기 급거 단식을 했잖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빅텐트, 뭐 연대 이것도 나를 중심으로 하자 뭐 이런 이제 명분을 만드는 것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한동훈계 너희들은 단식해봤어? 너희들 민주당 상대로 싸워봤어? 이렇게 니네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SNS 글이나 올리지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역공을 가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에 관한 이야기를 아예 입도 못 대게 하고 나에게 묻지도 마라. 단식하는 사람한테 뭐 물어보냐. 이제 이런 꼼수라고 저는 보고요. 명분에 대해서도 이거 두 가지잖아요. 통일교 특검, 공천원금 특검 받아라. 왜 민주당 대답을 안 하냐? 대답 안 하면 자백이야? 아니 안 한다 그랬어요. 통일교 특검은 제목이 통일교 특검이면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조사로 밝히자는 거잖아요. 근데 왜 지들 건 빼요? 그리고 더 나가서 통일교보다 더한 거 신천지. 그건 왜 안 해요? 그거 하자니까 뭐 경기를 일으키잖아요. 이 단식은 신천지 맞겠다는 단식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제 나오잖아요, 뉴스가. 그렇죠. 당원들을 갖다가 그렇게 밀어놓고 단체로 제가요 대구에서 그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이 사건의 배경도 코로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창궐했을 때 대구 시민들이 막 대구를 갖다가 뭐 봉쇄해야 되는 이 이야기할 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구광역시가 시민들을 모두 대표해가지고 신천지한테 소송을 제기했단 말이죠. 그때 제가 변호사였거든요. 변호사. 그때 그 1,000억 원을 청구했어요.
대구시가 이 경제적 피해 모든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 지출했던 돈들 다 니네들 때문에 지출한 거니까 신천지가 토해내. 너네들이 방역 제대로 안 하고 신도들 걸렸는데도 예배 집단 예배 강행하고 너네들 책임이야.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들었냐면은 신천지가 신도가 그때 한 20만 명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지를 내려가지고 50만 원씩 내라. 50만 원씩. 20만 명 곱하기 50만 원 하면 딱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 소송을 당하니까 1,000억을 내라고 신도들한테 헌금을 강요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게 있다면은 신도들한테 삥을 뜯든 당원으로 집어넣어가지고 권리당원 너희들 당비 내야 돼. 당비 다 넣어. 무조건. 내가 시킨 대로 해. 신용불량자는 안 돼. 무조건 당비 넣어. 그래가지고 원하는 거 받아내고. 이런 집단들하고 결탁이 된 정당이 무슨 낯짝이 있다고 자꾸 통일교, 헌금 통일교 어쩌고저쩌고 상대방만 조지자. 우리는 깨끗해요. 어디 그런 망발을 해요. 공천헌금도 마찬가지. 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하잖아요. 기초 5천만 원, 광역 1억, 정찰제로 메뉴판이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대구에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들 건 얘기를 안 하면서 민주당만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못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여야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면 다 털기를 원합니다. 어디 꼼수를 부리니까 못 그거 하나 받는 물어볼게요. 어제 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오던데 신천지에서 최소 5만 명 이상이 가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통일교도 집단적으로 당원에 가입하고 신천지도 가입하고 네. 윤석열이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도 아슬아슬하게. 네. 사실은 홍준표 후보한테 여론조사에서는 졌지만 그렇죠. 당원 투표에서 앞서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본선에서도 정말 0.73% 차이로 이겼고 그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통일교하고 신천지의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그 연관성, 인과관계가 입증이 만약에 되면 다 무효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적어도 경선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봐요. 경선. 근데 경선이 무효면 대통령 후보자로 못 나가는 사람이었기 못 나가는 때문에 거죠. 그것도 무효가 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학력 위조해가지고 그 대학교 그거 학위가 무효가 되면은 네. 석사학위 무효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처럼.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가 윤석열한테 진 건 신천지 때문에 졌다고. 그게 간단한 무슨 그 패배자의 변명과 객기가 아니고 정당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예요. 이게 만약에 팩트로 모든 게 밝혀지면은 위헌정당 해산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유권자를 갖다가 돈과 조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경선 결과를 바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가 완전히 탈락된 정당이다, 이건. 위헌정당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익스프레스 고속도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명 바꾸는 시기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국민들 사이에서 신천지당이다 이건 사실상 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규모로 당원들을 가입시켜서 중요한 선거마다 개입하게 한다면 그것은 신천지당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뉴스 보니까 특정 종교가 지방선거 출마자들 모아놓고 면접 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럼 신천지 통일교가 사실상 공천에까지 개입을 하고 있고 대선 후보 경선에까지 개입했고 나아가서는 대선에까지 개입했다는 이 정도의 의혹이 있다면 이건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먼저 파헤치자고 해야 돼요. 이번 기회에 털지 않으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는 사람들 상당수가 오히려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지금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을 둘러싼 명분이 약화되는 거고 그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단식 왜 하는 거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고 있는 국면은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징계를 맞은 이후로 제가 보니까 서울시당 국민의힘 행사에서 굉장히 큰 소리 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른바 한동혁 지지자들이 참고 있다가 이제 이게 폭발할 지경이니까 내가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 불을 빨리 끄기 위해서 단식하면서 어떻게 단식하는 당대표로 너네가 비난할 수 있냐 이런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보십시오. 하나는 권력투쟁용으로 당 내부 잠재우기. 두 번째로는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를 둘러싼 핵심 수사, 특히 신천지에 관련한 수사를 피해가기 위한 몸부림. 국민들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단식하실 때가 아니라 빨리 단식 끊고 윤석열하고 손절하고 이런 특정 종교들이 당무에 개입하려는 의혹, 집단적인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 오히려 빨리 수사하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만 제가 더 붙여도 될까요? 죄송한데 그 신천지 소송할 때 저보고 이제 대구시에 있는 많은 이제 정계 인사들이 그 뭐 언론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소송 하지 말고 강변 나중에 정치할 생각이 있으면 신천지하고 잘 지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정치인이 되면은 종교 가리지 않고 다 잘 지내야 돼. 너 교회 집사라서 뭐 싫어하는 걸 알겠는데 그래가지고는 정치 못 해.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신천지에 대한 수사 들어간다고 저렇게 단식을 하고 막 목숨 걸고 그러는 거 보면은 정말 신천지하고 뭔가 연계가 돼 있나. 신천지가 야 뒤에서 너 단식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열심히 해봐 그랬나. 당 이름 나왔네. 신통당. 신통당. 신천지하고 통일교 당이니까. 그 뭐 자유하고 민주공화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당명이 그거 넣는다고 자유민주공화당이에요 그러면? 하는데. 네,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뭘 그렇게 무스갯소리를 자유민주공화 새누리 한나라 자유한국 국민의힘당 뭐 이러면 되지. 아, 참 그러면 우리가 줄여가지고 지랄당 이러면 되잖아요. 너무 답답한데요. 근데 그 단식을 하면서 주장한다는 논리가 이거예요. 통일교 특검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신천지도 같이 하자. 이거 정교분리 헌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러는 거예요. 통일교 특검하고 신천지 특검을 따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 특검 받을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받을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통일교 특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천지 특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틀림없이 안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식을 하면서 내세우는 논리도 너무 궁색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종교단체니까 같이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또 굳이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것도 웃기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 워딩 문장을 다시 한번 지금 찾아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신천지 5만 당원 가입서라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2025년 7월 27일 날 얘기를 올렸는데요. 2022년 8월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경북 청도 별장에서 만나 20대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만여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 청구를 2차례 막아준 것에 대한 보답 차원이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5만 명 당원 가입 얘기한 사람이 딱 그 얘기했어요. 코로나 때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 때 신천지 이만희 그 회장을 건드리지 않았냐. 교주를 건드리지 않았냐. 그거 차원에서 이만희가 당원 가입을 지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가 발단이었다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는 2023년 당원 가입만 얘기 나왔지 만약에 이만희 교주 입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홍준표 전 시장 통해서 얘기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대선에도 개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매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사실 기독교 종단에서도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예요. 신천지 이거 가만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니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종교인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JTBC 보도를 보다면 할당량을 아예 정해놓고 할당량 못 채우면 기합 줬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할당량 못 받으면 지옥에 간다. 이거 뭡니까? 지옥불로 협박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사실상 이게 전두환도 하지 못했던 무슨 그런 공작 정치를 뒤에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보기에 신천지의 일부 뭐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려고 했을지 모르지만 신천지에 그냥 못 모르고 가입해가지고 활동했던 사람들은 사실상 협박받고 강제로 당원 모집 행사에 동원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자오가 뭐 당 이름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참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당 바꾼다고 하는데 이거 쇼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뭐 기획사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름 한 서너 개 받아놓고 뭐 그냥 뭐 국민들 공모는 쇼죠 뭐. 그러지 않겠어요? 차라리 원칙대로 국민 공모 제대로 받아가지고 가장 많이 지원한 이름을 쓰겠다.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믿겠죠. 그러면 내란당 딱 바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창근님 자유납골당, 매국 불안당, 국민혈압 올리고당 이거 중에 하나 써라. 좋네요. 사나호랑이님 내려간당. 뭐 그런 당 중에 하나 하면 되는 거죠. 그 당명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는데 2012년에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이 있었잖아요. 새누리당. 예. 그 새누리가 한자로 갖고 신천지예요. 예. 새로운 세상. 그때부터 관련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파야 돼요. 그리고 이만희가 저기 그 코로나 때 기자회견할 때 손목에 시계 차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착 관계가 오래됐다고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계는 뭐죠? 그 대통령 시계. 대통령 시계. 박근혜 시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일부러. 예, 그러니까 정치권하고 결탁은 아주 과거부터 있어 왔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철저하게 파헤쳐야 됩니다. 그때도 그 시계 차고 나온 게 무슨 뭐 시그널이었을 거다, 신호다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우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해훈 후보자 청문회가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이해훈 후보자가 누굽니까? 그쪽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청문회를 해서 이해훈 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서 이해훈 후보자가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안 하고 싶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청문회를 안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청문회를 해서 지금까지 막 밖에서 떠들어댔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그래 있다고 쳐요.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드러나는 거 보면. 그러면서 심지어 그런 생각도 들더라니까요. 이해훈 떨어지면 국힘에서 또 한 사람 갖다 써보자. 얼마나 저쪽 당의 엉망으로 사람을 고르고 지금 뭐 홍준표도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네 당에서 그렇게 했던 사람 한번 갖다 써보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막 이제 이쪽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물어뜯어. 그 누가 그렇게 키웠는데. 아무튼 청문회는 지금 열릴지 안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이해훈 후보자 어제 청문회 나와서 대기했는데 결국은 뭐 못하고 그냥 갔지요.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청문회에서 사기 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소명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신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드린 자료들을 또 달라 그러시는 게 저희가 드린 자료 다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를 또 많습니다. 아까 권영세 의원이 가족 간 금융거래는 자기도 제출 못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필요한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앞에서 검증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고 차단하는 것은 국회가 저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소리 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 청문회 저런 식으로 하면 열릴 수 있겠어요? 안 열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못 열리게 하기 위해서 이미자 의원이 사회권을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자 의원이 명시적으로 나 못하겠어. 위원회 나 회의 못 열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러면 민주당이 간사협의를 통해 가지고 뭐 전체 재경위 의원의 절반 이상이 민주당이니까 그러니까 사회권 넘겨받아 가지고 인사청문회 개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원회 회의 열어놓고 난 다음에 인사청문회로 안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정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민주당이 만약에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열어서 이해훈 후보자의 얘기들을 다 반박이든 설명이든 해주고 나면 여론이 바뀔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걸 의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청문회를 계속 파행시켜가지고 시간이 계속 지나서 국회법상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제 강행할 수 있는 청문경과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을 최악의 상황까지도 있는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이 너무 괘씸한 게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거 봐라,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무시하고 그냥 강행했다. 근데 야당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당이 오히려 책무를 던져버린 거예요. 야당, 여당을 따라서 국회 청문위원이라면 제대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 제출 같은 경우에는 박홍근 의원의 설명을 들어보면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때까지는 청문 후보자에게 자료를 제출해라 해야 그 후보자가 뭐 복사를 하든 파일을 담든 제출할 수 있는 기간 내 최대한, 그것을 이제 75%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기간이 지나서도 자료 요청이 계속 들어오는 것도 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청문회에서 검증을 하자라는 겁니다. 최소한 국민들 입장에서 저 사람이 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장을 국회가 열어야 되는 거 아니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야당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독재자 프레임을 씌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국민들은 이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야당이 지금 생떼를 쓰고 있다. 전 이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통수에 자꾸 모는 건데요. 청문회를 안 해버리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이해훈이 지금 우리 국민 정서를 건드렸던 수많은 잘못들이 다 대통령 책임이 돼버리는 거고, 청문회를 민주당 주도로 단독으로 열어버리면 만약에 검증을 엄격하게 한다고 막 질문을 막 세게 하면은 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는 형세가 되기 때문에 또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해훈을 뭐 변호사처럼 이렇게 보호를 해주자니 저도 악에 협력하는 세력이네, 위선적이네 이래가지고 또 공격당하고 이러니까 어디로도 못 갈 거야. 우리는 이 출구를 없애버리자.
이혜원 후보자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면 다 곤란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은 자구고면할 거 없이 단독으로도 청와대 하고요. 저 청문회 하고요. 그다음에 준비하는 의원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소영 의원이나 아주 엄하게 검증하세요. 엄하게 검증하시고 이혜원 후보자는 적어도 자기가 그 가점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분양받은 아파트 있죠. 그거는 분양 취소 대상이에요. 만약에 위장 절입이 정말 들어가 있다면 그 아파트 반납해야 돼요. 반납하고 이익을 얻을 만한 기회를 그냥 국민들에게 돌려주고 솔직하게 이실직고 해야 돼요. 내가 돈 욕심이 나가지고 분양받으려고 조금 가점을 많이 받으려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사죄 드린다. 다시 아파트를 돌려드리겠다. 이 정도 수준은 돼야 국민들도 납득하고 공직자 자격이 있는 겁니다. 반납뿐만 아니라 만약에 허위로 그렇게 해서 청약을 했다면 형사처벌도 받아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저렇게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자기의 살아온 짓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덜컥 받아버려가지고 이렇게 사달이 났는데 그러지 않았다면 그거라도 챙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지금 강수영 변호사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민주당에서 기존의 청문회와는 다른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일단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면 이건 대통령의 뜻이고 또 어차피 여당이 좀 대통령 도와줘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좀 감싸주고 한번 맡겨보자. 이렇게 가지만 민주당에서 키운 자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냉철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야당에서 이렇게 그 지금 야당 입장으로 청문회 하듯이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야 여당인데도 청문회 제대로 하네. 물어볼 거 다 물어보네. 그러면서 막 거짓말하는 거 있으면 다 그치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말하고 그렇게 해서 저런 사람이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본 거네. 검증이 좀 제대로 안 된 거네. 이쪽 사람이 아니니까 못 살펴봤네. 그렇게 해서 청문회 불채택하거나 아니면은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거나 그렇게 하면 대통령 짐을 덜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막 이렇게 좀 달라진 모습을 민주당도 보여줘야죠. 지난번에 강선우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청문회는 청문회하고 그리고 나서 그만두게 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청문회를 하지 않고 그냥 의혹만 가지고 끝난다면 국회 청문회 뭐하러 합니까? 청문회를 통해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소명을 들을 권한이에요. 그건 권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좀 죄송하지만 월급 받으면서 일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료 제출 미비로 만약에 청문회를 아예 안 들었다? 그럼 한동훈하고 한덕수 같은 경우는 아예 청문회 열리지 말았어야 됐어요. 청문회 열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검증을 하려고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말씀해 주셨듯이 여당 입장에서도 봐줄 생각이 없다라고 거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얘기했고 이세영 의원도 이 사안 가볍게 보지 않고 제대로 검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제대로 검증해서 저 사람이 국민의 일꾼으로 일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검증을 봐야 되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볼 권리,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입니다. 청문회 하자고요. 하서. 근데 지금 이미자 위원장이죠. 네. 그가 계속 버티고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상임위 열 생각도 없다잖아요. 이번 주에. 이번 주면 청문회 어떻게 개최 시간 하자는 다 거예요? 지나는 겁니다. 청문회 자기들이 막아서 어떻게 하자는 우리 거예요? 금쪽이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데 모두 다 동조하고 오늘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규탄돼야 한다잖아요. 모든 상임위원회 국민의힘이 지금 다 이번 주 내내 지금 보이콧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하는 명분을 갖고 청문회 열기도 어려운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국민의힘은 장애투쟁을 한다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피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민주당이 단독으로 연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혜원 의원 입에서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겁난 거예요, 지금. 그럼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이제는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은주님, 청문회까지 보자고 한 젠프도 분명 여당이 제대로 강하게 검증하길 바라고 또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달라진 모습 보여주자고요. 여당이라고 해도 정말 대통령이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검증해가지고 이거 한번 좀 재고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섭섭하네요. 내가 그저 했는데 좀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제는 나라가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야지. 오히려 더 칭찬하지 않겠어요? 네. 저는 그런 모습을 한번 이번 기회에 보여주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알기로 국회법에 저 위원장이 부당하게 저렇게 사회를 안 하고 거부를 하면은 국회의장이 아마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을 해가지고 다수당 간사가 대신 사회 볼 수 있는 우회로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민주당이 어떤 방법으로든 의지가 있다면 강행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뭐 청문회 안 했네? 그럼 뭐 문제 없는 걸로 간주하고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좋은 거 아니야? 아, 이건 너무 단순 논리예요. 그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우는 거고요. 대통령께서 지명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대통령 뜻이 이해운 장관을 안 치는 것인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도와주자. 아, 그렇게 가다가는 이 정권 망치는 겁니다.